면접 대기실에서 40번째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제 나이 또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친구들만 가득합니다. 55세의 나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면접 장소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구두를 닦고 정장을 다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실에 앉아있는 지금 자신감이 무너져 내립니다. 과연 이곳에서 저를 원할까요? 회사를 나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30년을 다닌 직장을 떠났습니다.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활비와 자녀 학비를 대느라 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 취업이 절실합니다. 처음에는 이력서 몇 장만 넣으면 금방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30년 경력이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00군데가 넘는 곳에 지원했지만 면접 기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 대부분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신입 또는 경력 5년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제 경력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고 너무 오래 일해서 문제입니다. 간혹 면접 기회가 오면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나이에 취업을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젊은 면접관들의 눈빛에서 의심이 읽힙니다. 나이 든 사람을 뽑으면 관리하기 어려울 거라는 선입견이 느껴집니다. 월급도 문제입니다. 경력에 맞는 급여를 요구하면 과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렇다고 낮은 급여를 제시하면 왜 그 정도로 만족하느냐고 의심합니다. 어떻게 해도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기분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눈빛이 두렵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대학생인 딸아이는 아르바이트로 자기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부모가 해줘야 할 일을 스스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군대에 있습니다. 제대하면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원해줄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밤마다 구인 구직 사이트를 뒤집니다. 새벽까지 이력서를 수정하고 자기소개서를 고칩니다. 어떻게 써야 제 경험을 장점으로 보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는 부장이었습니다. 팀을 이끌고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치고 회사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취업 준비생이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동창회에도 나가지 못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의례 근황을 묻습니다. 실직 상태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연락을 피하게 되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편의점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망설였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은 나이를 묻더니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조차 나이가 걸림돌이 됩니다. 주변에서는 창업을 권합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차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사 경험이 없습니다. 실패하면 마지막 종잣돈마저 잃게 됩니다. 선뜻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작은 회사 면접을 봤습니다. 급여는 이전 직장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떨어졌습니다. 더 젊은 지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니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존재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고용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중장년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담사를 만나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기술을 다르게 포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리 경험이 있으면 컨설팅이나 교육 분야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프리랜서나 계약직도 고려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직업 훈련 과정도 소개받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기회가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다시 공부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포크레인 운전 자격증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함께 수강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50대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훈련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몸도 힘들고 따라가기 벅찼습니다. 20대 때처럼 빨리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출석하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석 달 후 자격증을 땄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해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 자격증으로 건설 현장에 취직했습니다. 급여는 예전만 못했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나았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동료들도 대부분 중년이었습니다. 인생 이모작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취업 시장은 중년에게 냉혹합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지만 중장년 실업은 더 절박합니다. 청년에게는 기회가 있지만 중년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방법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의 지위와 연봉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새로운 기회를 놓칩니다. 겸손하게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만으론 부족합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경쟁력이 됩니다. 네트워크도 활용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중장년을 위한 지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마세요. 50대, 60대의 취업 전쟁은 계속됩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가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걷고 있는 길입니다. 이 채널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중장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극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